twilight moth. I found it! 준영아, 밥 먹자. 밥. 죽는데. 먹어. 조금 있으면 스케이트 가야 되는데 시간 다 돼가잖아. 빨리 먹고 가야지. 싫은데. 에이, 그러면 너 힘 없어서 1등 못한다. 그러면 3숟갈만 꼭 먹을래? 빨리 먹어봐. 텔레비만 보지 말고. 싫어. 에이, 그만. 자, 조금만 먹자. 자, 조금만 먹어봐. 싫어. 아이, 이렇게 안 먹어서 어떡해. 싫어. 아유, 매일같이 이렇게 밥 먹이기 힘들어서 어떡하니? 싫어. 네, 가을 개편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한방요법인데 매주 목요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어린이들 참 밥 안 먹습니다. 예, 걱정이 한 많이 숟갈, 되죠. 두 숟갈, 숟가락을 들고 어머니가 졸졸졸 따라다녀도 안 먹어요. 예. 자,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현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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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그 조금 전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네. 아이들이 참 밥을 안 먹는데요. 예. 그 안 먹는 것도 사실 병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궁금하거든요. 네, 식욕부진은 성장기 소화에 있어서는 네. 상당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만약에 심한 경우에는 성장 부진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그것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흔히 남자들 같은 아빠 같은 경우 그래요. 밥 안 먹는다고 막 그러면은 굶겨라, 굶겨. 그냥 배고프면 먹겠지. 이러는 게 그러면 아니라 안 되죠. 안 된다는 얘기네. 그죠? 예. 예. 어. 질환의 그럼 일종이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중요한 그럼 질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걸리게 되는 겁니까? 표를 보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먼저 위장은 이렇게 평활건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건청으로 되어 있는데 네. 제일 바깥층에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층이 있고 중간에는 둘러싸고 있는 근육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비탈지게 흐르고 있는 그런 세 근육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층이 여러 가지 환경과 정신적인 영향 그리고 음식물 섭생의 부주의로 인하여 평활 근육의 긴장이 저하되고 네. 그 밖에 소화액과 효소의 분비가 감소되어서 식욕부진이 생깁니다. 네. 예. 근데 아이들이 그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걸 지금 질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병원에 찾아간다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식욕부진은 모두 다 치료해야 되는 증상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식욕부진을 호소한 아이들 중에서도 성장이나 혹은 감기 등 다른 질병에 대한 면역이 정상과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다른 간식 등에서 영향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치료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러나 만약에 성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감기 등의 면역이 다른 아이들보다 현저하게 약할 때는 반드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식욕부진에 대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네. 그러면은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요. 이 한방적 분류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차트를 준비하셨거든요. 네. 식욕부진의 한방적인 분류는 네.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 제일 처음 먼저 기혈로 인한 식욕부진인데 이때는 특히 땀이 많이 나고 추위를 많이 타면서 예. 또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예. 다음에서는 혈후와 동반되는 식욕부진은 이런 아이들은 코피나 혹은 대소변 출혈이 많은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입이 마르거나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네. 도와드릴까요? 네. 예. 예. 자, 세 번째는 네. 소화기 급성 질환 후에 생기는 식욕부진으로 평소에 잘 먹던 아이가 갑자기 체하고 난 다음에 혹은 자기 전에 과식을 한 다음에 복통이나 구토, 설사나 그 밖에 복부 팽만 증상을 일으키면서 그때부터 밥을 안 먹는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흔히 민간요법에서 손끝을 따는 사혈요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네. 이 경우에는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는 가장 많은 소화기 만성허약으로 인한 식욕부진은 목이 마르고 몸 전체가 또 쇠약하면서 얼굴이 창백하고
신경질과 또 신경질을 많이 내고 참을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특히 원인이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네. 첫째가 그 감기나 이런 만성 질환 후에 혹은 또 이런 질환으로 오랫동안 치료한 아이에게 많고 또 음식물로서는 찬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을 즐겨 먹는 아이들에게 많습니다. 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밥을 안 먹는 경우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어린이도 있군요. 네. 자, 어린이들이 지금 이렇게 식욕부진, 밥을 안 먹는다. 이런 사례를 갖고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도 계십니까? 예, 많습니다. 아주 그렇습니까?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예, 예. 어린이들이 밥을 안 먹는 경우 병원에 찾아갔을 때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밥을 잘 안 먹고 밥을 하루에 한 끼도 잘 안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편도선도 자주 걸려가지고 병원에 자주 다니고 항생제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조금만 나가 다니도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서 좀 자야 되고 그래서 또 중이염도 걸리면은 잘 낫도 안 하고 네. 예. 아주 밥을 많이 안 먹네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다니까요? 예, 이런 아이의 경우에는 반복되는 감기와 그 밖에 귀질환을 앓고 그에 따른 치료를 장기간 받은 후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식욕부진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그 감기와 귀질환의 원인 균과 또 약물에 의해 가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화 기능을 돕고 또한 염증을 치료하는 약물을 사용하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일단 예.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 다음 사례를 또 보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아니요, 밥을 잘 먹지 않고 찬 음식을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 찬 음료수 이런 걸 좋아하고 평소에 수시로 배가 아프다 그러고 또 다리도 아프다 그러고 식은땀을 잘 때 보면 많이 흘려요. 이럴 경우 어떻게 치료하면 되죠? 이런 경우도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찬 음식으로 인하여 소화 기능이 허약해진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소화기 허약과 더불어 소화기를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네. 식욕부진은 네. 앞에서 분류하였듯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기가 허할 때는 그 보기제인 사군자탕 위주의 약물로서 치료합니다. 그리고 혈이 허하는 경우에는 혈을 보호하는 그런 요법들을 사용하고 그 밖에 소화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는 적절한 치료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나오시는 것은 사물탕이죠. 사물탕입니다. 혈을 보호하는 그런 약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혈을 보호하면서 소화 기능을 돕는 그런 중요한 약들입니다. 당귀. 당귀도 피를 만들고 몸을 도와줍니다. 청궁도 피를 돌리면서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백작약은 평활근의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숙주향도 피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지금 나오는 화면은 사군자탕, 기를 보호하는 약물들의 대표적인 약재들입니다. 인삼이 나오고 다음에는 백출입니다. 다음에 황기인데 황기는 특히 땀이 많은 그런 증상에 아주 좋은 약들입니다. 네. 백봉령, 이것은 소나무 뿌리에 나오는 균주로서 아주 좋은 약입니다. 네. 감초입니다. 감초도 전부 다 소화기의 기능을 기를 보호하는 약물들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나오는 것은 봉출입니다. 네. 봉출이고 지금 나오는 것이 산사자입니다. 이런 약물들은 전부 다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약물들입니다. 네. 공사인 메가 보시죠. 지금 나오는 게 메가입니다. 메가. 네. 저런 것들이 다 이제 소화계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 네. 그런 약들입니다. 그런 약재다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초과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요, 혹시 이 식욕부진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다른 질환도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식욕부진과 동반되는 질환들은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복통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네. 복통은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네. 특히 밥을 먹을 때와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 네. 그럴 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꾀병으로 알기 쉽습니다. 네. 복통이 나타나는 부위는 배꼽이나 약간 상부에서
나타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 식욕부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네.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식생활에 있어서 주의는 네. 첫째, 찬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네. 찬 음식이라 하는 것은 아이스크림이나 청량음료 같이 온도가 찬 음식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특히 사과나 참외 같은 과일이나 결명제 같은 성질이 찬 음식도 많이 먹여서는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단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단 음식은 과용하면 위장 근육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네. 다음에서는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도 위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그 어린이들 밥맛 없다 그러고 밥 안 먹는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지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